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과 우리의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이나 뒷짐지고 그대로 써있는 사람 보고 어영부영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영부영의 유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죠. 그리고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채 그냥 어디서 듣거나 또는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영부영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영부영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아들,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 안 하니?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번 시험처럼 또 망치려고 그러니 어느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그렇지만 이럴 때 엄마는 화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 어영부영이란 말은 엄마가 썼는데요. 그 정확한 뜻은 뭘까요? 먼저 어영부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매우 슬픈 우리의 역사에서 기인된 말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어영부영은 조선시대 군대인 어영청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영청은 조선 후기 중앙에 설치된 5군령 중 왕을 호위하는 군대였으니까 당연히 군대 기강이 매우 엄격한 정예 부대였겠죠. 그런데 조선 말기 고종 때 군기가 매우 문란해져 병기마저도 낡아 도저히 군대랍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지고 말았답니다. 만약 어영청이 굳건하게 그 군기를 유지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군기 빠진 어영청을 보고 백성들은 한숨을 내쉬며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라고 비꼬면서 이를 보고 어영불령 이렇게 했답니다. 이 어영불령이 나중에 어영부영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네요. 그러니 그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아무런 의지도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양을 일컫는 어영부영은 조선 군대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거죠. 어영군의 유래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조선은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 이후에 특수부대인 어영군을 만든답니다. 집권 서인 세력의 무력 기반을 강화하고 왕을 경호하는 게 창설 목적이었죠. 260명으로 출발한 이 부대는 포격 훈련을 주로 받았고요. 포는 조총이나 활, 칼 등을 능가하는 최신 병기였다고 하고 이듬해 이괄란을 계기로 부대 규모가 커진다고 하네요. 이괄은 인조 반정 농공행상에서 밀려서 평안도 군사령관에 임명되자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하고요. 인조는 어영군 경호를 받으며 충남 공주로 피신하는데요. 이곳에서 어영군은 산골 포수 600명을 흡수하게 되었답니다. 반란군이 진압되었을 때는 전체 병력이 1000명을 넘었었고요. 이후 5000명까지 증원하고 명칭을 어영청으로 바꾼답니다. 물론 주력 부대는 총이나 포로 무장한 사수와 포수였고요. 근접전을 맞는 살수병도 양성했다네요. 살수병은 초성달과 닮은 칼과 무거운 쇳덩어리, 타격 도리깨 등으로 무장했답니다. 이어서 아들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어영청 편성과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1652년에는 전체 병력이 2만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청나라에 당한 수모를 설욕하려는 조처였답니다. 인조는 1637년 청나라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삼전도 굴욕을 겪었죠. 어영청 전략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병력은 특수훈련을 받은 직업군인으로 편성하였답니다. 청나라 기병인 8기군에 대응하였고 신무기도 개발하였는데요. 수레에 화포를 싣고 다니다가 적군을 만나면 바로 포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전차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8기군은 약 100km 달릴 정도였고요. 임진왜란 때는 왜군 북상 속도보다 무려 4배나 빨랐다네요. 의영청 전투력은 1654년, 1658년 두 차례나 낯선 정벌을 통해 가늠할 수 있었죠. 낯선 정벌은 청나라 요청을 받은 조선 조총 부대가 러시아군과 중국에서 벌인 전투랍니다. 함경도에서 모집된 조총 부대는 무기 성능이 뛰어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러시아군의 대성을 거두게 되죠. 사실 청나라 군대는 3년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답니다. 비록 이런 조총 부대라 할지라도 북벌 선봉부대로 단련된 의영청보다는 전투력이 뒤졌을 것으로 추정되죠. 의영청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특전사에 비유할 만큼 최정예 부대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북벌개혁은 준비만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끝내 무산되었는데요. 의영청은 주적이 사라지자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죠. 양반 자재로 구성된 지휘부는 주색잡기로 소일했고 병사들은 자연스레 오합지졸로 변했고요. 그러자 1706년 이후에는 부대가 축소되고 이름도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1881년 첫 건대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후에는 극심한 차별까지 받더니 결국 3년 후 갑오개혁이 발표된 1894년 폐지되었답니다. 당시 의영청은 기강이 문란해진 탓에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군기가 풀린 의영청은 군대도 아니라는 뜻으로 의영비영, 의영불영 이런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이 발음이 나중 의영부영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임원도 그렇죠. 공공기관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자기 편 알받기에 몰두하다 보니 경영은 엉망이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죠. 이런 조직이 국정 혼란기를 틈타 의영부영하다가 보면 조선말 의영청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정치권들이 하는 당파 싸움을 보니 정말 한심합니다. 회한을 지닌 나이가 지긋한 중년이나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인생에 있어 언제가 제일 아쉬웠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젊은 시절 의영부영 시간을 나태하게 보냈을 때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요. 인생을 어떻게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의영부영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의영부영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모든 일을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